여러분, 혹시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뭔가 말은 그런데 행동은 딴판일 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겪으면서도 사실 잘 몰랐던 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말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작 7%밖에 안 돼요. 여기 그래프 좀 보세요. 무려 55%가 몸짓 언어,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고요. 38%는 목소리 톤이래요. 결국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비교도 안 되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UCL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입니다. 이분의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의 몸짓이나 목소리 톤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우린 뭘 믿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본능적으로 행동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비언어적 소통의 세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빙산의 수면 아래, 그 감춰진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제 자세라던가 표정, 심지어 잠깐의 침묵까지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이 말 없는 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문화가 프로그래밍 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일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깔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나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의 차이죠. 나가 중요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갈등?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갈등이란 건 관계의 조화를 깨트린 좀 부끄러운 실패로 여기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갈등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솔직하다고 좋아하는데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에둘러서 미묘하게 표현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죠. 이 규칙을 모르면 정말 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말하는 내가 다른 쪽에선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요, 구체적인 몸짓 언어로 들어가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같은 행동인데도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소한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을 맞추는 거, 아니면 대화 중에 잠깐 침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어마어마한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존중의 표시인데 다른 데서는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봐? 이런 무례함, 심지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규칙들이 대체 얼마나 깊고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냥 허리 한번 숙이는 인사, 절 있잖아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과연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을까요? 일본의 예를 한번 보면요. 이 절이라는 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언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보세요. 동료들끼리 가볍게 하는 15도짜리 인사부터 고객에게 정중하게 하는 30도짜리 인사, 그리고 깊은 감사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하는 45도짜리 인사까지. 이 절의 각도와 얼마나 오래 숙이고 있느냐가 말 한마디 없이도 존경, 감사, 사과의 정도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각도가 곧 메시지인 셈이죠. 자, 이런 제스처 말고도요, 모든 문화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규칙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 정도 거리가 아주 편안한 대화거리인데 다른 문화권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바싹 붙어? 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개인 공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품을 하나씩 두르고 다니는데
그 거품의 크기가 문화마다 제각각인 거죠. 시간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쪽은 시간을 하나씩 처리해야 할 일직선으로 봐요.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하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돼야 하죠. 반면에 다른 쪽은 시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에 좀 늦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차이 때문에 회의나 약속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문화권, 특히 동아시아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죠. 바로 체면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 체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건 그냥 개인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 명예, 품위, 이 모든 걸 나타내는 일종의 사회적 화폐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을 차리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립을 피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게 개인뿐 아니라 속한 그룹 전체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쪽 다 체면을 잃지 않도록 제3자가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모두의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 해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규칙입니다. 결국 다른 문화의 이 숨겨진 규칙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규칙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문화에도 분명 이런 불문율이 있을 거예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